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11년 2회 기사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 하나 띄우고요. 네.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변압기 용량, 부동률, 부하율, 이제 이런 이제 계산하는 이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1000짜리가 있는 거고, 750짜리가 있는 거고, 이제 500짜리가 있는 거죠. 수용률은 이제 여기 밑에 이렇게 나와 있고, 문제를 한번 보면 부등률 적용 변압기는 어떤 것일까요? 요거죠. 부등률 적용 변압기. 물론 이제 이 밑에 이제 부하가 여러 개가 있으면 이제 그 부하 사이에도 이제 부등률이 적용되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하나씩만 이제 부하를 놓고 이제 그렇게 고려를 하신 것 같아요. 한 것 같아요, 문제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부등률 적용 변압기는 요 TR1 요거 하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용하는 이유는 이제 각각 이제 변압기에 걸리는 부하의 사용 최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전력이 사용되는 시간대가 이제 서로 다르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거고 TR1에 대한 이제 부등률은 얼마나 될까요? 계산은 부등률은 등계합이죠. 그래서 개개의 합성 최대 전력에다가 합성 최대 값을 이제 대입하시면 되는 거고 식은 이렇게 하면 되고 개개는 이제 1000 따르게 걸리는 조건은 없죠. 없으니까는 요거는 이제 1000에 이제 수용률이 이제 75% 0.75 그리고 요 놈은 이제 750에 수용률이 0.8 그리고 요것은 500에 아니다. 얘는 최대 전력이 300으로 나왔네요. 그렇죠? 얘는 최대 전력이 300으로 나왔으니까 얘는 이제 그냥 300 하시고 합성 최대값은 얼마라고 했냐면 1375다 라고 했으니까 이건 곱하기 100은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시면 이게 이제 1.2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고 4번 수용률의 의미는 이제 설비 용량에 대한 최대 전력의 비를 100분율로 표현한 거다. 그걸 자체를 이제 외우셔가지고 그걸 이제 풀어서 이제 말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5번 변압기 1차 측에 설치할 수 있는 차단기 이제 이렇게 가스 진공 유입 차단기 이런 거 쓰시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문제고요. 2번 문제도 이제 필기 시험에서 이제 주로 나왔던 문제죠. 필기가 실기 시험으로 이제 넘어온 이제 그런 유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거 굉장히 많다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필기 시험의 최근 유형이 이제 그러니까 필기 시험에서 봤었던 어떤 계산 문제들도 잊지 말고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거 이제 보시면 단상 전파죠. 저희가 필기 시간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단상 전파하고 반파가 있는데 단상이죠. 단상. 삼상도 있으니까 전파하고 이제 반파가 있는데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산하시냐면 반파는 이제 0.45에 그렇죠? 전파는 2배니까는 0.9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전압가가 있으면 빼주시고 이제 그런 거 이제 필기 시간 했잖아요. 이제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문제 보시면 직류 부하 전압의 평균 값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제 저희가 시료값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거기 문제에 보시면 628 사인에 314가 나왔는데 628 사인에 314t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필기 시간에 많이 하셨겠죠. 저 요거 이제 오메가 값이고 여기 사인 앞에 나오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최대값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시료값을 구해야지 평균값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시료값을 먼저 한번 구해 보면 628을 이제 루트 2로 나누겠다라는 거죠. 이제 이걸 이제 이렇게 하면 시료값이 얼마냐면 444.06 볼트다. 그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된다라는 거죠. 요거 시료값. 그리고 그렇죠? 직류 부하 전압에 대한 평균값이니까는 따라서 이렇게 쓰죠. 단상 전파니까 아까 앞에서 했던 거예요. 0.9에다가 시료값은 444.06 하시면 여기 이제 얼마가 나오시냐면 399.79 볼트가 나온다더라. 이런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직류 부하전류의 평균값은 어떻게 될까요? 예, 이게 전압이니까는 그럼 전류는 어떻게 구하세요? 전류는 전압을 저항으로 나누시면 되죠. 필기 시간에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요걸 하면은 이제 전압은 이제 399.79가 나왔었던 거고요. 저항값은 직류축 부하 저항값이 20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이제 계산기 누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게 19.99A 네,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고, 그러면 마지막에 교류 전류의 시력값은 얼마일까요? 교류 전류는 이제 요 놈이니까, 그러면 얘가 3번이죠. 네. 그러면 이제 교류 전류는 그냥 보통 I라고 쓸게요. 그러면 444.06을 저항은 20이니까는 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얼마가 나오시냐면 22.2A 뭐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고요. 필기시험에 이제 나왔던 문제들이니까 그때 기억을 좀 다시 한번 살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고요. 3번. 고압 측의 사용 탭은 얼마로 하여야 할까요? 네. 일단 정상적으로 어떻게 푸는지, 약식으로 어떻게 푸는지도 이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저희 일반 답안 작성은 약간 약식으로 푼 거고요. 이제 정상적으로 푸는 거는 이제 밑에 있는 이제 해설에 나와 있는 거대로 이제 푸시면 되는데, 개념만 조금 이제 잡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식은 있으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변압기가 있죠. 이쪽에 이제 탭이 있는 거죠. 고압 측에 탭이 있어요. 저압 측, 2차 측에 대한 전압을 조정하기 위해서 고압 측에 이제 이렇게 탭이 있는 거죠. 그래서 탭의 값을 높이느냐, 낮추느냐, 이제 요거에 대한 개념이 약간 좀 잘 안 쓰셔서, 그래서 이제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니까 탭에 있는 값을 낮춰야지 2차에 대한 전압이 상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개념이 좀 잘 안 잡히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잠깐 요것만 말씀드리고, 요 문제는 그냥 책에 있는 이제 풀이대로 하시면 되는 거니까 별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개념은 이제 이런 건데, 일단 밑에다가 하나 더 그리죠. 뭐. 예를 들어서 변압비가 2대 1인 변압기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1차 측에 만약에 내가 100V를 걸었어요. 100V를 걸면 2차 측은 얼마일까요? 권수비에 비례하는 거니까 얘가 이제 더 쉽게 해볼까요? 200을 걸었다고 치죠. 200V를 걸었어요. 그럼 권수비가 2대 1이니까는 권수가 여기가 2배가 많은 거죠. 여기는 이제 2배가 적은 거고, 여기에 200V를 걸면 여기는 전압이 2차 측 전압이 얼마 나오냐면 100V가 나오겠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2대 1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 권수비를 낮추죠. 네, 그렇죠. 지금 이것처럼 낮춰 볼게요. 권수비를 낮춰서 얘를 그냥 1대 1로 가보면 1대 1로 만약에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200을 걸죠. 똑같이 200을 가정하에 여기를 200을 걸면 이쪽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200이니까는 이쪽은 변화시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쪽은 다 1이니까 권수비는 1이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권수비를 낮춘 것 뿐이고, 근데 전압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상승했죠. 그렇죠? 권수비를 2에서 1로 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탭을 줄인 거죠. 2에서 1로 줄인 거니까. 그랬더니 2차 측 전압은 어떻게 된 거냐면 더 상승을 하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개념은 이제 이걸로 이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르게 뭐 설명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이 개념으로 가시면 좋겠다. 권수비를 낮추면 2차 측은 전압이 상승한다. 그래서 그 개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풀이 과정이랑 뭐 정식으로 푸시는 거, 약식으로 푸시는 거 다 책에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참고하셔서 어차피 기본적으로 그 전압 계산하시는 거는 이제 뭐 V1은 이제 A의 V2 뭐 해가지고 푸는 이제 개념으로 이제 가시는 거니까, 아니면은 뭐 V2가 뭐 A분의 V1 뭐 하여튼 요런 개념으로 이제 가시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책에 있는 풀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고요. 개념만 조금 잡고 넘어가시면 되시겠고, 4번은 그림 하나 띄워보면, 그쵸, 뭐,
아주 손쉽게 여러분들이 이게 그 뭐죠? 답을 찾을 수 있는 시험에서 이제 문제를 냈는데 점수를 쉽게 좀 취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들 중에 이제 하나죠. 그래서 뭐만 조금 주의하시면 되냐면 이제 단위만 조금 주의하시면 되죠. 단위 조금 주의하시고 우리가 단상 3선하고 삼상 3선일 경우 이제 요거는 이제 문제 패턴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상 3선인지 삼상 3선인지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은 삼상 3선이죠. 그래서 요거 빼고 이제 총 걸리는 것 중에서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거 이제 뭐 선택하시면 되는데 혹시 이제 앞에 내용을 이제 공부 안 하신 분들 위해서 그냥 한번 해보면 이런 거죠. 얘가 이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라고 하면 A, B에 걸리는 거랑 B, C에 걸리는 거랑 A, C에 걸리는 거랑 이제 부하가 그렇게 있는 거죠. A, B에 걸리는 거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거, 그렇죠? 예. 그리고 B, C에 걸리는 건 그냥 하얀색으로 하죠. B, C에 걸리는 건 요거 걸리고, 요거 걸리고, 요거 걸리고, 그렇죠? 예. 그리고 A, C에 걸리는 거는 이렇게 걸리고, 얘는 빼는 거예요. 식을 쓸 때에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죠. 그중에서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거를 선택을 하시는 거죠. 노란색은 얼마예요? 노란색은 합하면 1.5에 3.5죠. 그러면 6.5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하얀색을 쓸게요. 하얀색은 2 플러스 1.5 플러스 1.7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은 얼마야? 이게 3.2니까는 5.2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빨간색은 이제 뭐 그냥 나왔으니까 5.5라고. 그럼 어느 게 제일 크고 어느 게 제일 작아요? 이게 제일 크고 얘가 제일 작죠. 그럼 식은 이제 어떻게 쓰시는 거냐면 6.5에 마이너스 5.2 하시고 나머지 이제 부하를 다 더하시는 거죠. 6.5에 5.2에 그때 이제 요것도 쓰고 요것도 쓰는 거죠. 플러스 5.5에 플러스 5.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3으로 나누시는 거죠. 곱하기 100. 식은 이제 뭐 이렇게 쓰시는 거니까. 그러면 문제를 보면 설비 3상 3선식 4선식에서 대한 이제 불평유 한도는 30%죠. 단상 3선식은 이제 40%고 2번 문제는 뭐 원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 쓰시면 되는 거고요. 이건 잘 나오진 않는데 어쨌거나 뭐 한번 나왔었으니까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불평률 크게 건데 크게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을 하면 이제 17.03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5번 문제. 단상유도 전동기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뭐 기동방속 우리가 뭐 반콘 분쇄 뭐 이렇게 많이 외우죠. 반콘 분쇄 그렇죠? 그래서 반발 기동, 뭐 콘덴서 기동, 분산 기동, 뭐 쉐이딩 기동, 쉐이딩 코일형 그렇죠? 예. 이제 뭐 콘덴서형 뭐 하여튼 뭐 있고요. 하여튼 뭐 그런 거 하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나머지는 뭐 바꾸려면은 이제 뭐 기동 코일 바꾸시면 되고 뭐 이종 절연 눌렀을 때는 뭐 120도 뭐 절연 종류 나오는 거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번 플리커 보통 이제 플리커 현상은 전압 변동되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전원축 대책과 수용가측 대책이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로 되는 거는 일단 뭐 그냥 좀 훑고 넘어간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태양광 발전의 장단점은 뭐 대충 아시는 거 쓰면 되죠. 거기 읽어보시면은 다 뭐 이해가 가실 거니까. 뭐 태양광, 뭐 풍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간간히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닌데, 일단 나오면은 좀 맞추셔야 되니까, 뭐 쓰시면 될 것 같고요. 8번, 뭐 1회에도 나왔었는데, 펌프용 전동기 소요 동력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한 해에 약간 비슷한 패턴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3회 시험 같은 경우에는 1회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뭐 게시판 뭐 카페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많이 올려놓으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하셔서 올해 어떤 시험이 나왔었는지 똑같은 문제는 몰라도 상관없고요. 어차피 똑같은 문제가 다시 나올 일은 없으니까 그 대신에 어떤 유형이 나왔는지는 좀 파악을 하시면 좋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회하고 2회 보니까는 아까 뭐 1회 시험에 뭐
이런 펌프 용량 구하는 게 나왔다. 그러면 2회, 3회에서도 나올 확률이 조금 있다라는 거죠. 예, 보통 유형이 한 해가 약간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제 펌프 용량 구하시는 거는 이제 분당인지 초당인지 그쵸?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니까는 어디 갔을까요? 분당이니까는 6.12에다가 효율에다가 QH 뭐 여유율 뭐 이렇게 해가지고 푸시면 되는 거고 뭐 식은 대입해 보면 뭐 효율은 뭐 0.82 수조가 25 높이는 18m에 있고요. 여유율 개수는 1.1 이렇게 해가지고 푸시는 거니까 계산기는 이제 바로 누르시면 되겠죠. 98.64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점수를 주기 위한 이제 그런 문제죠. 9번 유입 변압기하고 몰드 변압기의 장점 뭐 5가지 쓰십시오. 뭐 읽어보시면 몰드 변압기의 장점이죠. 몰드 변압기 이렇게 약간 벽돌색으로 된 거 그런 거 있으시죠. 이렇게 안에가 좀 보이는 거. 유입 변압기는 이렇게 좀 철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하여튼 뭐 읽어보시면 되겠죠. 10번 10번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이런 거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좀 말로 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안 그러면 1시간 안에 저희가 이걸 끝낼 수가 없어요. 2시간 막 이렇게 하면 좀 지루하잖아요. 한 회 시험 푸는데 2시간씩이나 막 풀고 막 이러면 물론 자세하게 할 때는 이제 글을 뭐 필요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은 좀 그런 경우는 아니어서 좀 짧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10번 노어만의 회로를 그리고 난드만의 회로를 그리십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게 노어죠. 이렇게 생긴 게 그렇죠? 노어고 이렇게 생긴 아니지. 얘 난드고 이렇게 생긴 게 노어죠. 그렇죠? 내가 난드 얘는 노어. 5에다가 앞을 붙이고 이제 뭐 그런 거니까. 그래서 요거랑 이제 함께 해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얘도 난드고. 그렇죠? 얘는 노어고. 까지도 이제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1번은 노란색으로 하고 2번은 빨간색으로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1번이 노어였나요? 1번이 노어니까는 일단 이제 요거로 만들죠.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림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그림으로 할게요. 그림이 편하니까. 여기 보시면 5어에다가 앞에 낫을 붙이는 게 노어죠. 그렇죠? 보시면 얘가 5어죠. 5어 앞에다 낫을 붙였어요. 근데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니까 하나만 붙이면 식이 원래 식하고 달라지니까 하나를 더 붙여주세요. 이렇게. 그럼 이쪽은 이제 노어 회로가 된 거고요. 얘를 이제 노어 회로로 바꿔야 되는데 엔드는 이제 어떻게 바꾸시는 거냐면 이렇게 생겼죠. 요것도 노어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는 있네요, 부정이. 그럼 하나만 더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만 그리면 짝이 안 맞으니까 부정의 부정은 긍정으로 만드셔야 되니까 여기도 이렇게 하나를 더 그렸어요. 그러면 끝났죠. 노어 회로로 된 거.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는 안 되구나. 죄송해요. 노어로 그리셔야 거니까는 모양도 부정의 모양도 이제 노어로 그리셔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노어죠, 그렇죠? 얘도 얘는 그릴 필요 없어. 얘는 이렇게가 노어니까, 그렇죠? 얘가 노어로 이렇게 갈 거니까. 그리고 얘도 이제 노어로 이제 간 거고, 요거 앞에 있는 것도 요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노어 회로를 그리면 이제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다 그려보면 A가 쭉 하고 B 좀 더 위에다 그릴게요. A는 쭉 하고 B는 중간에 가다가 노어 하나 그려주고 그리고 이제 요거 두 개가 이제 노어가 된 거죠. 이렇게 C에서는 쭉 가다가 마지막에 노어 하나 해주고 그리고 또 출력이 또 노어로 하나 부정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얘고, 얘는 얘고, 얘도 얘고, 얘는 얘고. 이렇게 된 거죠. 됐고, 1번은 됐고. 두 번째. 요거는 이제 지우고, 요거는 지우고. 여기다 다시. 1번 한 거예요. 다시. 2번. 2번은 빨간색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2번. 2번은 이제 난드만으로 바꾸셔야죠. 난드는 이제 어떻게 바꾸시냐면 노어랑 똑같은데 5어에다가 이제 앞에다 부정을 붙였듯이 난드도 엔드에다가 이제 부정을 붙이면 되죠. 이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항상 짝수로 붙여야죠. 하나만 붙이면 원래 그림하고 달라지니까 부정은 긍정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요거 난드 됐죠? 요거 난드 됐네요. 요것도 난드로 이제 바꾸시면 되죠. 낫은 그쵸? 낫은 난드로 바꾸면 아이고 신호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되고 신호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노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세 개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됐고, 그래서 요거 됐고, 요것도 됐고.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꿔요? 얘는 난드로 바꾸면 요런 모양으로 이제 바꿀 수 있으니까 여기도 하나 부정을 더 붙여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짝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그럼 이제 위에다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A가 B가 A에서 이렇게 난드 하나, 그렇죠? B하고 만나서 난드 하나, 또 C에서 빠져나와서 난드 하나, 그 두 개가 합해서 난드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뭐 패턴이 좀 몇 개가 있으니까 기억하셨다가 좀 그려두시면 되는데 이렇게 그림을 이용해서 그리시면 좀 편하겠더라. 그리고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요거랑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11번 역류를 개선하기 위해서 15짜리 진상 콘덴서를 달았대요. 전류의 차가 이제 얼마가 될까요? 네. 일단은 개선전 콘덴서를 달기 전에 부하 전류가 이제 얼마인지를 아셔야죠. 부하가 얼마냐면 20kg라고 했네요. 그럼 20 곱하기 10의 3승에다가 루트 3에다가 전압은 얼마라고 했냐면 3상 380이니까 380. 역률은 얼마라고 했냐면 80%, 0.8. 하면 이제 개선전의 전류가 나오겠죠. 여기 이제 얼마냐면 37.98이래요. 37.98. 개선전의 전류. 두 번째. 이제 개선후를 이제 구하셔야 되는데, 개선후를 구하시려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전류식은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간 요 역률이 얼마인지를 아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요거를 이제 역률로 나누어서 실제 이제 전류값을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선 후에 대한 전류값을 일단 구하려면 I1하고 이거 이제 I2라고 할게요. 구하려면 일단 역률이 얼마만큼 개선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럼 일단은 개선 전에 무효 전류값이 얼마인지 일단 보죠. 개선 전에 무효 전류. 무효 값이 얼마냐면 220을 0.8로 나누시면 요건 이제 피상분이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무효율인 0.6을 곱하면 되는 거죠.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이 0.6이니까 그렇죠? 이게 얼마냐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15래요. kVAR이죠. 그렇죠? 여기 15예요. 무효분이 무효 전력이. 그렇죠. 무효 전력이 15죠. 근데 콘덴서를 얼마짜리를 달았어요? 문제 보니까 콘덴서를 얼마짜리를 달았냐면 15짜리를 달았죠. 무효가 15인데 15짜리를 달았어요. 그럼 역률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효 전력이 없는 거잖아요. 지상에 대한 무효 전력이 없는 거니까 개선 후에는 역률이 얼마냐면 역률이 100% 나오는 거죠. 무효분이 없으니까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는데 세타값인데 얘가 없어요. 그럼 이놈하고 이놈하고 똑같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역률이 100%라는 거죠.
부하만큼 다 쓰는 거니까 쓰고 싶은 만큼. 그럼 따라서 개선 후의 전류값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20에다가 10의 3승에다가 루트 3에 곱하기 380인데 역률이 얼마라고요?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I2에 대한 전류값을 계산을 하면 얘는 30.39A래요. 그럼 빼면 되겠죠? 얘랑 37.98 마이너스 30.39. 그럼 얘가 얼마냐면 7.59A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개선 후의 역률만 계산하신 다음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고요. 12번. 퍼센트 임피던스가 58.5가 나왔고요. 삼성 단락전류가 7000인 경우에 기준 용량과 수전용 차단기의 차단 용량은 어떻게 될까요? 특이하게 기준 용량을 물어봤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준 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전격 용량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공칭전압에다가 이제 전격 전류 이제 계산하셔서 구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물어본 게 차단기의 차단 용량이니까 차단 용량은 어떻게 구하세요? 루트 3배의 기기 전격 전압에다가 전격 차단 전류 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식은 이제 이 두 개로 푸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나온 값이 퍼센트 임피던스 값하고 단락 전류 값이 나왔으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는 요거를 좀 먼저 구하셔야 되겠네요. 전압은 나오는데 전류 값이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면 단락 전류라고 하는 게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의 전격 전류죠. 따라서 전격 전류라고 하는 거는 100의 퍼센트 임피던스에다가 단락 전류를 이제 곱한 값이 되겠고요. 그때 이 퍼센트 임피던스가 58.5라고 한 거고, 요 이제 단락 전류는 이제 7000이라고 한 거니까, 그렇죠? 요걸 이제 계산기로 눌러서 계산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오시냐면 책에서 계산을 해봤더니 4095A가 된다라고 하네요. 7000이 그쵸 7000A로 그냥 나온 거니까. 네. 그러면 이제 1번 기준 용량은 어떻게 될까요? 루트 3배에다가 전압은 얼마라고 했냐면 수전 전압이 6600이라고 했죠. 6600 곱하기 요거 방금 계산한 거 4095 키로로 답을 하셔야죠. 보통 기준 용량은 다 키로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메가로 했네요. 그럼 뭐 메가로 하죠. 뭐 문제에서 단위가 무엇인지 안 나왔으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 뭐 메가로 하면 되니까 뭐 그러면 46.81 메가볼트 암페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변압기의 기준 용량은 됐고요. 저쪽으로 넘어가서 차단 용량을 한번 계산해 보면 차단 용량은 이제 기준 용량에다가 아니죠. 전격 전압에다가 루트 3에 전격 전압은 얘가 이제 6600이긴 한데 곱하기 이제 1.1분의 1.2배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요거는 어차피 7200 나오니까 7200을 이제 대입을 하셔도 되세요. 고정 전류는 단락 전류는 이제 7000A라고 했고요. 요것도 이제 메가로 해야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요건 얼마냐면 87.3 메가볼트 암페어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넘어가시고 13번 과전류 종류 두 가지랑 뭐 용어 정의 쓰시면 되죠. 과부하 전류하고 단락 전류를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과전류라고 이제 내선 규정 같은 데에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어요. 뭐 읽어 보시면 내용 아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피레기 흐르는 이것도 공증 방전 전류 뭐
그쵸, 뭐, 예. 그래서, 뭐, 외워서 쓰시는 거니까, 1000하고 5000하고 2500, 뭐, 쓰시면 될 것 같고요. 15번, 요것도 이제, 필기 문제죠, 그쵸? 필기 문제고, 지금 이제 어떻게 물어봤냐면, 가공전선과 교차하여 시설되는 양자 간의 최소 이격거리가 이제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옆에도 이제 나와 있긴 한데, 이제 60kV면은 이제 2m 이제 뛰는 거고요. 그렇죠? 만약 얘를 넘으면 얘를 이제 초과를 하면 이제 2m에다가 이제 단수 해가지고 그쵸? 에다가 0.12를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과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하고 이제 전압을 이제 60으로 빼서 나오는 전압을 이제 60으로 이렇게 빼서 단수를 이제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나오는 것들을 한번 해보면 일단 단수를 먼저 계산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전압이 얼마라고 했냐면 360. 네, 60에다가 이제 10을 하면 이제 단수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뭐 30 되겠네. 30 그렇죠? 30. 그러면 이게 30이니까 그럼 따라서 여기다 그냥 바로 대입하면 2 플러스 30에다가 곱하기 0.12 그러면 5.6 이역하면 되겠죠. 뭐 이런 거니까 필기에서 법규 시간에 이제 나왔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뭐 상호간에 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있으니까 뭐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6번. 간선의 허용 전류의 최소값과 과전류 차단계 전격 전류의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구분을 하실 때 간선에 대한 게 있고 분기선에 대한 게 있으니까 그것도 약간 좀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쵸, 네. 간선인지 분기선인지 좀 잘 보셔야 될 때가 있어요. 일단 보면 그냥 이제 허용 전류고 하시는 거는 요거는 이제 뭐 특별히 구분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50 넘으면 1.1 하시고 50 넘지 않으면 1.25 하셔가지고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일단은 히터 쪽은 전류값이 얼마냐면 25하고 20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45 암페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모터 쪽을 보시면 모터 쪽에 있는 전격 전류가 34하고 20 그렇죠? 그럼 이제 54 될 테니까 얘는 이제 50을 넘죠. 그러면 얘는 이제 54에다가 1.1배를 하시고 이제 45를 하셔서 요거에 대한 이제 요거보다 큰 거 이제 허용 전류 값을 하시면 되는 건데 요거 하시면은 104.4. 요거 이제 분기선이나 간선이랑 똑같은데 과전류 차단계 전격 전류의 최대값 구하시는 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분기선하고 간선하고 다른데 이제 간선일 경우에는 이제 그 밑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죠. 간선의 허용 전류의 2.5배 한 값이나 아니면 전격 전류 합계의 3배 한 값. 이제 그 중에서 큰 거를 과전류 차단기 용량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아마 미리 해봤더니 2.5배 간선의 허용 전류를 2.5배 한 값보다 전동기 전격 전류 합계의 3배를 한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이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한 거고, 그래서 3배에다가 54에다가 플러스 45. 요 값이 207인데 요거에 해당하는 이제 과전류 차단기를 선정하면 이제 된다. 이제 뭐 그런 거죠. 요거보다 이제 큰 거 쓰면은 동작을 안 할 수 있으니까는 요거보다는 작은 거. 허용 전류는 이거보다 큰 거 뭐 이렇게 선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더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7번. 조명 뭐 등수 뭐 이런 거 나오면 그렇죠. 등수 뭐 이런 거 나오면 다 이거죠.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이 애들이 놀고 있는 거죠. 이제 이걸로 이제 푸는 거고,
있는 것들을 이제 요거는 이제 워낙 쉬우니까 잘 나오는 거니까는 이제 실수만 안 하시면 되는데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은 이제 광속에 대해서 등이 한 등이네 뭐 두 등, 2등용이네 이제 뭐 그런 거 좀 잘못 보셔가지고 실수하는 거 빼고는 요거는 뭐 특별히 뭐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방은 크기가 얼마라고 했냐면 40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조도는 얼마냐면 평균 조도가 500. 그렇죠? 감감보산율은 없으니까는 유지율 혹은 이제 그 보수율분의 1이죠. 유지율이 80이라고 했으니까 0.8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광속은 조명기구 한 대의 소비 전력이 70이고 조명기구 한 대당 광속이 이제 500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그냥 500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예. 기구 하나당 광속이 500이라고 하니까 예, 엄청 어둡네요. 예. 그리고 조명률은 이제 0.5, 50%니까. 그러면 등기구를 물어보는 게 아니군요. 소비 전력량이 얼마나 이렇게 물어본 거네요. 예. 근데 어쨌든 뭐 구해야죠. 그래야지 이제 소비 전력량을 알겠죠. 그래서 등수를 한번 구하면 얘가 이제 100등 이렇게 나온대요. 소비 전력을 물어본 거네요. 예. 근데 총 100개인데 등은 100개인데 등 하나당 와트수가 아까 70이라고 했죠. 그렇죠? 70와트. 근데 요거는 이제 1시간당 70이니까는 하루 왼종일 사용하면 24시간 사용을 하시는 거죠. 단위는 킬로라고 했으니까는 여기다 10에 마이너스 3승. 예. 그럼 여기 총 이제 얼마가 나오시는 거냐면 168 킬로와트 아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조명 나오는 거는 보통 이제 다 일반적으로 개수 구하는 게 이제 많이 나오는 편인데, 여기서 약간 이제 응용이 돼서, 이제 소비 전력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까지 조금 이제 응용이 된 거네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8번, 18번도 그림을 하나 띄워야 되니까 저쪽 지우고, 이건 뭐 굳이 띄워서 설명드려야 하나 싶기는 한데, 일단은 뭐 이런 거죠. 그냥 접지정 측정하시는 건데, 문제를 보면 보조접지극을 이제 설치하는 이유는 이제 전압하고 이제 전류하고 공급을 해서 저항값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고, 이제 간격은 이제 5번하고 6번 이제 10m씩이니까는 10m, 20m. 그러니까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10m, 10m 아니면 10m, 20m 뭐 이렇게 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번에 요거 1번에 접속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건데, E는 이제 얼스죠. 접지 이제 보내면 되는 거고, P는 이제 보통 포텐셜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위 뭐 이런 거니까는 이제 여기다 연결하시고, C는 이제 커런트 전류니까는 이제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박아놓고 여기 요 놈을 조금 이제 움직여서 변화가 없는 쪽을 지금 찾아가지고 접지 저항을 뭐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런 뭐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접지극 매소 깊이는 요거 보통 많이 물어보면은 이제 0.75죠. 뭐 전봇대랑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접지극 묻는 거는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누른 버튼, 0점 조절기 뭐 이런 거죠. 그것도 시험 문제 나왔었던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네, 해서 2회 2011년 2회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